최명진은 결국 감옥에 갔고 신여진은 장비서에게 서재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장비서는 서재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어떤 서류를 한 장 보게 됩니다. 문득 보게 된 서류 한 장으로 인하여 장비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서류였을까요? 오늘은 장비서가 알게 된 비밀이 무엇이고 그 비밀로 인하여 어떻게 구하나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최명진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는 수첩을 불태웠고 신여진은 이제 증거가 사라졌음에 오열합니다. 신여진은 윤세영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인 최명진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는 너희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단다. 윤세영은 최명지의 행동에 분노했고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윤세영은 윤성호와 신여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옆모습을 바라본 윤세영은 갑작스럽게 복받치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엄마 큰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신여진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윤세영을 바라보았고 윤성호도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묻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세영아. 윤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통과 후회, 두려움과 결심이 뒤엉킨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고 그녀는 오래도록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유진이를 실종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배에서 유진이가 넘어졌는데 저 혼자만 배에서 내렸고 유진이는 그대로 배를 타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녀는 말끝마다 주먹을 쥐었고 결국 흐느끼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신여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그대로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윤성호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영아 너가 솔직하게 말해준 건 고맙지만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구나. 신여진은 의자에서 일어났고 몸을 떨며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차디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렴.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슬픔과 분노가 얽혀 있었고 윤세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으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윤세영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 언젠가 그녀에게 말했던 그들의 따뜻한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영아, 아무리 늦었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게 결국은 가장 편한 길이란다. 그 말이 떠오르자 윤세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 안에 아주 작고 하얀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신여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윤성호가 문을 열자 윤세영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법정에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모든 일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법정. 최명지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짙은 화장을 한 채 최명지는 다소당당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고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 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첩은 이미 없고 증인도 없다. 이번에도 난 빠져나갈 수 있어. 그녀의 속삭임은 무표정한 얼굴 아래에서 희미하게 스며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윤세영 씨,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정 정장을 차려입은 윤세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앉아있던 최명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동자를 굴렸고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윤세영이 이 자리에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세영은 한 걸음 한 걸음 증언대 앞으로 다가왔고 증언대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사실을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세영 씨, 지금부터 증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며 이 법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윤세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방청석에는 구하나와 윤성호, 황진구,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신여진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가장 앞줄 한가운데엔 자신의 엄마인 최명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날선 눈빛으로 윤세영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윤세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세영은 작게 숨을 들이쉰 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엄마 최명지 씨는 과거 윤유진의 뺑소니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커졌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최명지는 잔뜩 긴장했고 두 손은 점점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영아, 그만해. 하지만 윤세영은 눈을 감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시 모든 내용을 수첩에 적어두었고 그 수첩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엄마는 그 수첩을 직접 불태웠습니다. 불태우기 전 저는 그 수첩의 내용을 미리 보았습니다. 거기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계획, 조 형사에게 건넨 돈의 내역, 그리고 사건 은폐에 쓰인 사람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 중 몇몇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판사는 다시 법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조용하십시오. 증인은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세영은 떨리는 손을 모은 채 마지막 결심을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증언으로 인해 저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엄마의 거짓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잘못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최명지는 그대로 증인석을 응시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억누른 감정이 차올랐지만 끝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세영의 증언이 끝나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세영 씨.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하며 재판부는 이를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윤세영은 천천히 증언석을 내려오며 방청석에 앉은 윤성호와 신여진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눈물이 고였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법정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큰 진실이 울려 퍼진 하루였습니다. 윤세영의 증언이 끝났을 때 최명지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명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신여진은 자신의 서재 정리를 장비서에게 맡겼고 장비서는 서랍 깊숙이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꺼낸 그것은 구하나의 신상기록 카드였습니다. 장비서는 문득 손이 멈췄고 서류 속에서 과거 화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주소, 이 동네는? 장비서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화재 현장.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항상 하나라는 이름으로 점여왔고 우연치 않게도 구하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 이름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장비서는 구하나의 칫솔을 몰래 가져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뒤 결과지를 받자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일치. 서류를 부여잡은 채 장비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 모를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목이 메인 채로 구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구하나를 마주하자 장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구하나 씨, 아니 하나야. 내가 너의 친엄마란다. 구하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서류를 들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장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아주었고 구하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장비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그녀는 마침내 진짜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해는 유난히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